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글림프 오염입니다. 밤에 일어나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고 머리가 맑지 않고 정신이 혼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늘 맑지가 않고 식은땀이 흘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뇌 글림프 시스템의 오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뇌 글림프 시스템이란 것은 뇌에 있는 림프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이 하수도라면 뇌에 있는 하수도가 글림프 시스템이죠.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과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것이 뇌경막이 되겠습니다. 이 뇌경막에는 림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글림프 시스템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글림프 시스템은 뇌를 어떻게 청소할까요? 먼저 뇌로 가는 영양 공급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맥이 공급합니다. 이 동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고 하나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인데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이 되겠죠. 외경동맥은 대부분 얼굴 쪽으로 피를 보내고 내경동맥은 대부분 뇌 쪽으로 피를 보냅니다. 내경동맥을 통해서 들어간 혈액이 뇌세포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거기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ATP를 내게 되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찌꺼기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는 지주막하 공간에 있는 뇌 척수가 뇌혈관 동맥 주위에서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이 ISF라는 조직간의 척수와 뇌 실질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뇌악교 세포가 뇌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서 뇌 정맥 주위로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뇌 동맥 주위에서 뇌 정맥 주위로 뇌 척수액이 흐르는 이 전체 시스템을 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고, 원래는 맑게 유지가 되고 청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뇌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되기도 하게 되겠죠. 이런 글림프 시스템의 정화 작업은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손과체에서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 악교세포를 자극해서 악교세포가 뇌에 있는 독소나 찌꺼기, 병균 등을 죽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뇌악교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종류를 보면 네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에스트로사이트라는 별악교세포, 그리고 마이크로글라이라는 소교세포,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희소돌기세포, 또 에핀디말셀이라는 뇌실질내 세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별악교세포는 뇌세포와 거의 비슷한 양으로 뇌의 무게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이 뇌세포를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주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별악교 세포의 발은 뇌혈관 장벽인 BBB를 감싸고 있어서 뇌 쪽으로 독소가 못 들어오도록 하고, 별악교 세포 안에는 당을 저장하고 있어서 뇌세포에 당이 부족할 때 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간호 역할을 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간호세포가 별악교세포가 되겠습니다. 소교세포인 마이크로글라이아는 탐식세포와 같아서 뇌로 들어가는 병균을 죽이고 독소가 침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희소돌기세포는 전기 절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뇌세포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연 기능을 하여서 차단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실질 세포인 에핀디말셀은 CSF, 뇌척수액을 생성하고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서 뇌 글림프 시스템의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청소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 세포를 보호하고 간호하고 보완을 하고 차단을 하는 이런 관리 유지를 하는 뇌 보조 세포인 뇌악교 세포가 뇌 글림프 시스템이 청정하면 활성도가 떨어지고 뇌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되면 뇌세포보다 뇌악교세포가 훨씬 더 많아져서 이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뇌와 몸은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글림프 시스템으로까지 오염이 되었을까요?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뇌혈관 장벽은 모세혈관에 있는 내피세포, 그리고 별악교세포의 발, 또 모세혈관의 페리사이트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장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만약에 혈액에 균이 들어가도 살 수 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몸에 있게 되는데요. 뇌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이 두개골이라면 뇌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적 장벽이 BBB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BBB로 통과를 해서 뇌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카페인이 각성제, 즉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좀 더 각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카페인이 BBB를 통과해서 뇌를 흥분 자극을 하여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여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집중을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피나 콜라, 차 등에 있는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각종 첨가제들이 뇌 쪽으로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입니다. 이것이 양약이 될 수도 있고 한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보조제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요즘 개발하는 신약들은 대부분 나노 테크놀로지로 되어 있어서 나노 입자가 BBB를 통과하여서 머리에 혼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항생제나 진통소염제 또는 건강보조제 등 이런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 BBB를 통과할 때 약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넣은 보존제, 첨가제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뇌 척수액을 혼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BBB가 열리는 상태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혈압이 아주 높은 경우가 유지가 되거나 방사선을 자주 쬐는 경우, 또 전파의 교란을 많이 받는, 즉 스마트폰을 귀에 아주 오랫동안 대는 경우, 또는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BBB가 열리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오염된 글림프 시스템을 자체 정화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식은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머리 쪽으로라도 밤에 인위적으로 땀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오랫동안 장복을 한다든지 커피를 자주 마신다든지 또는 생각이 많다든지 이런 머리가 복잡한 경우는 식은땀을 흘린 경우가 많고, 그 말은 즉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뇌 글림프 시스템 오염을 정화를 시킬까요? 첫 번째는 먼저 들어오는 뇌 글림프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모든 혼탁되는 물질들을 끊어야 됩니다.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각종 항생제, 진통제 같은 양약, 그리고 모든 건강보조제 또는 한약 등을 끊어서 머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물질들을 끊어야지만 뇌 글림프 시스템의 정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서 항응고제를 먹어야 된다면, 즉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 말고는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 물질을 차단을 시켰다면 있는 물질을 빼야 되겠죠.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뇌 글림프 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 줄이는 방법이 운동을 해서 땀을 빼거나 춤을 춰서 땀을 빼는 등 몸을 움직여서 머리털까지 땀이 나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머리털까지 땀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해야지 사우나 등으로 인위적으로 땀을 빼게 되면 중요한 전해질이나 수분의 소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만 몸을 움직여서 땀을 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아있는 글림프 오염의 자체 정화 시간을 이용해 본다는 것이죠. 밤에 손가락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뇌 악교세포를 작동시켜서 뇌에 있는 찌꺼기 세포를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4, 5시까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중간에 만약에 깨게 되면 그 시간까지만 정화가 되므로 그 시간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낮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 멜라토닌을 충분히 양을 줘야지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봐서 그 피부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된 것이 멜라토닌이 바뀔 수 있도록 낮에 햇빛을 많이 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이런 원리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을 될 수 있으면 자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감각을 많이 켜서 눈을 많이 뜨고 있고 귀를 많이 열고 있으면 거기에서 감각의 정보가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결국 생각의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 뇌세포가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뇌에 있는 찌꺼기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각 과다 증후군이 생기면 뇌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 차단을 하고 청각 차단을 하는 명상을 자주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눈을 자주 감고 있는 버릇을 드는 것이 결국 생각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생각을 줄여야지 뇌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머리가 늘 맑지 않고 개운하셨으면 했던 분들, 그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것이 모두 뇌 글림프 시스템의 오염에 대한 방증이었다고 알고 계시고, 땀과 잠과 심과 식사를 조절하여서 머리를 늘 맑게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